이 무안공항의 입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비행기, 새, 충돌, 무안이 최다. 공항이 중앙에 있어요. 근데 위로, 옆으로, 아래로 다 뭐가 있냐면 철새 군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 무안공항은 사실은 이 지역 로컬 신문을 보면 전남도와 광주시 사이에 이게 또 애물단지예요. 무안 신한뉴스라는 그 로컬지를 보면 이렇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안공항 그렇게 걱정되면 국내선부터 이전하라.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건 지난 8월 달에 난 기사인데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결국은 광주 송정리에 있는 그 군공항을 무안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군공항을 없애버린다?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구도심지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자꾸 확장하다 보니까 원래 공항이 있던 자리 근처까지 가게 되죠. 그럼 거기에 군공항이 있으면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면 소음이 심하니까 군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이해하죠. 그런데 이 군공항까지 무안공항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안국제공항 지지자들은 안 된다. 군공항을 오면 안 된다. 이런 서로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이에 이런 알력이 있는 겁니다. 그 지역 간에도 알력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이 보도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는 좀 볼만한 보도입니다. 무안공항 정치 논리로 건설 조류 서식지 4곳 둘러싸여 초기부터 논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가 그나마 뭔가 이번 사건, 이번 참사를 보게 되는 해법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문단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추 말리는 공항, 하나갑 공항,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공항에 쉽게 하면 취항하려고 하는 항공기가 없어가지고 활주로가 그냥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쓰였다. 이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공항은 한화갑 공항이다. 정치공항으로 설계된 무안공항의 태생과 맞물려 있다. 연간 992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무안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은 24만 명. 그럼 연간 992만 명이 이용할 거라고 예측한 그 보고서, 그 사기잖아요. 날조된 거잖아요. 이런 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적정 수요도 예상하지 못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 공항을 만드는 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게 호남 지역이니까 민주당의 이권 카르텔이 작용했을 거 아닙니까? 응?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 떼주고, 예를 들자면 서로 먹여주고 먹여 살리는 그런 공생관계, 이권 카르텔, 이런 것들이 이번 참사를 일으킨 핵심 원인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이재명의 대선 공약, 그리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언론 플레이, 그 다음에 전남도지사 김영록의 보조금 지급,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이에 어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파헤치지 않고는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특히 이 무안공항의 입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비행기, 새, 충돌, 무안이 최다. 버드 스트라이크란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면은 지도가 나와요. 지도 쭉 내려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 보시면은 이게 황당한 지도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공항이 중앙에 있어요. 근데 위로, 옆으로, 아래로 다 뭐가 있냐면 철새 군집 지역이 있습니다. 야, 여기다가 어떻게 공항을 지었다 이 말입니까? 버드 스트라이크 상습 발생 지역입니다. 여기가. 저 밑에 중간 부분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북쪽으로도 새 군집 지역이 있고 바로 옆에도 새 군집 지역이 있고 밑에 남쪽에도 새 군집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저 영국 스카이뉴스가 이야기한 콘크리트가 있는 게 제일 활주로 바로 끝부분, 저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 제일 밑에 부분.
그러니까 저 부분에 콘크리트 벽만 없었더라면 비행기가 쑥 슬라이딩해서 밀려 나오면서 속도를 줄여서 살았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입지가 철새들이 이렇게 많은 군집 지역인데 여기에 공항이 어떻게 들어서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자,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은 그냥 자연 상태의 공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편하려고 비행기, 제트 엔진을 쓰는 비행기가 들어왔다. 그럼 철새하고 인간이 공존할 수 있어요? 공존이 불가능하죠, 그거는. 왜? 새들이 비행기에 제트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 제트 엔진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유압기가 작동을 안 해서 랜딩 기어가 내릴 수 없다든지 등등 문제가 발생하죠. 항공기 기능이 작동이 스톱되죠. 그러면 저 철새들을 퇴거시켜야 됩니다. 공항 주변에서. 또 어떤 보도를 보면 버드 스트라이크 막아내는 그 담당 인력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공항에다가 국제선을 불러들이면 되냐는 거예요. 국제선을 불러들이는 게 언제죠? 12월 4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하고 난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국제선 비행기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최악의 조건을 갖춰놓고 국제선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게 정치권의 책임이 없다고? 이거 전라남도나 광주시나 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재명 대선 공약 책임 없겠습니까? 당연히 책임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세력들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은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항공사 책임으로 모는 거죠. 야, 기장이 말이야, 보니까 운전 잘못했어. 랜딩 기어 저거 정비 불량이야. 이 비행기 저 무안공항 오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곳을 다녀가지고 저 정비 불량일 거야. 또 다른 이유를 막 찾아내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같은 경우 또 재발됩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 민주당 카르텔, 그리고 이재명의 대선 후보, 보조금 지급, 그리고 그 콘크리트 벽의 설계, 왜 저 콘크리트 외벽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만 재발 방지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중앙일보도 이거 있어요. 조류 충돌 최다 무안공항, 탐지 레이더, 화상 탐지기도 없다. 여기 보면 탐지 레이더, 화상 탐지기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철새들이 막 날아다니면 밤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상 탐지기를 가지고 딱 보면 생명체가 지나가면 보이죠. 화상 탐지기. 그리고 탐지 레이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하네다 공항이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안공항에는 없어요, 그게. 그 말은 무슨 소리냐? 깜깜이라는 거예요, 깜깜이. 철새가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엔진성으로 철새떼가 후루룩 빨려 들어가 버리면은 엔진이 터져버린단 말이죠. 그런 탐지 레이더나 화상 탐지기도 없으면서 국제선 취항을 하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좀 나이브하고 거칠게 말씀드리면 겁대가리 상실한 조치 아니냐고, 이게. 어떻게 이런 원시적인 어떤 시설의 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킨다고 그 난리를 피는 거죠? 지금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무안 군민들에게, 전라남도 도민들에게 뭔가 우리가 좀 하고 있다는 이런 거 보여주고자 하는 쇼 했던 지역 정치권, 특히 민주당 정치권, 이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탐지 레이더, 화상 탐지기도 없는데, 조류 탐지 하는 뭐 담당 인력도 하루에 한 명,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특검감이에요, 이런 게 감사원 감사해야 되고, 특별검사 뽑아서 특검해야 되고, 이런 거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민주당이 안 하겠죠. 왜? 지들이 다 다치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호남 정치권의 비극이에요, 이게. 작년 지난번 대선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대형 쇼핑몰이 없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대형 쇼핑몰이 못 들어간다. 뭐 쉽게 하면 아울렛, 이케아 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그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광주 지역에 대형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문 언론 보도된 걸 보면 그 기사의 댓글에 어느 고등학생이라고 댓글을 쓴 게 있습니다. 저 광주에 사는데요. 서울에서는 그러면 그 쇼핑몰 들어갈 때 입장권 내고 들어갑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민주당 카르텔이 작동하는 호남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인데요. 해당 지역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표가 안 되는 정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당 지역이 갈수록 못 살고 찌들고 빈곤해지고 피폐해져야만 표가 되는 정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무안공항 여객기 폭발 사고 참사를 호남 민주당 카르텔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쇼핑몰 가려면 티켓 끊어야 되나요? 쇼핑몰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네? 이게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난번 그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 사태 기억하시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싹 다 왔는데 모기가 그냥 버글버글 끌어대는 거기다가 애들 텐트 치고 자라고 해서 애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저히 행사를 못하고 돌고 돌다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와서 K-팝 공연 보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걔들은요,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는 애들입니다.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게. 걔들이 20년, 30년 지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되거나 유력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전라남도 도지사 김관영입니까? 응? 책임졌어요.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했어요. 국정조사했어요. 잼버리 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국제적인 행사였는데 그 책임졌냐고. 책임진 사람 있다고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민주당이 독주하는 호남 민주당 카르텔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경쟁이 없어요. 영남 지역에 가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있습니다. 나옵니다. PK 지역 가보세요. 부울경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경수라든지 친문 세력들이 있어요. 경쟁이 돼요. 부산에도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 있습니다. 전재수라고. 경쟁을 한다니까요. 호남에 경쟁이 있습니까? 민주당 독주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다고 하면 이게 무리가 있는 말입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아투TV 영상을 보시는 호남에 계시는 국민들이시라면 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민주당 이권 카르텔의 독주를 막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또 재발납니다. 재발납니다. 언론 플레이하고 자기들 표 끌어모으려고 쇼하고 쇼 하다가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니냐고요. 그 희생되신 분들, 그 유가족 된 분들의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항공사가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면 그게 치유가 돼요, 그게? 항공사는 그럼 이제 무안공항 안 옵니다. 저기 왜 들어가죠, 위험한 공항에? 다 우리 책임이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무안공항은 항공사들이 안 갈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 이렇게 노정된, 드러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유령공항 돼버리는 거예요.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를, 이 문제를 가려내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지금 깃발로, 빨간 깃발로 올려주시는 분들, 그 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막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또 각종 지금 법안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저게 지금 연말 끝나기 전에. 그런 부분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그냥 완전히 민주당 독재,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그냥 완전히 그냥 실종돼 버렸습니다. 자, 정부가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오늘부터 다가오는 토요일 밤 12시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외부의 이런 집회 활동이나 기자회견 활동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 모두의 희생된 고인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안공항의 항공기 폭발 사건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항공사 책임으로만 몰아가면 이 참사를 일으킨 민주당 이권 카르텔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항공사 책임으로 자꾸 몰아가려는 그런 논조가 보여요. 오늘 보면. 그러면 누구도 다치지 않거든. 왜? 항공사 책임은 1년 뒤에 나와요. 1년 뒤에. 그 사이 이 사건은 잊혀집니다. 하지만 이 무안공항이 어떻게 설계가 되었고, 그 콘크리트 외벽이 왜 만들어졌고, 왜 국제선 취향을 이렇게 서둘렀고, 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말도 안 되는 그 기가 막힌 보조금을 항공사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는지, 이런 걸 밝혀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이런 참사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잡는 민주당 이권 카르텔, 이게 바로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여객기 참사도 경제 위기가 부총리가 관제탑이다. 뉴델리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잖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당했으니까. 권한대행의 대행인데, 이분은 이런 재난사건 대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재부라는 것은 정부의 예산을 책정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인데, 참 어떻게 보면 행정관료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이 어떻게 보면은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이 책임자가 됐는데, 이게 수습이 되겠어요, 여러분? 수습이 되겠냐고요? 이런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의 아노미 상태가 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